남자가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 남자는 열심히 사랑합니다. 매일 그림자처럼 그대를 따라다니며 그 남자는 웃으며 울고 있어요. 얼마나 더 너를 이렇게 바라만 보면. 안녕하세요. 신동반 견문록 진행자 야간 주인장입니다. 오늘은 옥천군 도시재생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지난주와 배경음악이 너무 달라 당황하셨죠? 먼저 오늘의 초대 손님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이렇게 본인 소개를 간단하게 할까요? 대규모 출연이네요, 오늘. 네, 안녕하세요. 위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사파입니다. 네, 독립운동 철인어머니입니다. 네, 해그리드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네, 와. 이 5명이 다 같이 모여본 지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다들 되게 바쁘게 사셨나봐요, 요즘에? 네. 네. 네, 그건 그렇고, 오늘 오프닝 곡이 예전에 인기리에 방영됐던 드라마죠. 시크릿 가든의 OST 중에서 현빈의 그 남자. 노래 좋잖아요. 네. 근데 왜 오늘 이 옥천군 도시재생 이야기를 하면서 이 노래가 오프닝 곡으로 선정이 됐을까요? 저요. 네, 해그리드님 아십니까? 네, 제가 도시재생대학 견학으로 서울 마포에 있는 성미산 마을에 갔습니다. 그 네. 성미산 마을에서 시크릿 가든에 출연하셨던 배우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서 제가 기념사진을 또 찍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찍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시크릿 우리 주사파님하고 위민님은 시크릿 가든 본 적 있나요? 네, 보셨죠? 네. 보셨더라고요. 본 적 있습니까? 네. 본방을 봤습니까? 이게 2010년도 9년 전 나온 드라마인데. 중학생. 부모님께서 보기 전에 뒤에서 봤어요. 길라임. 우리 하지원 제가 참 좋아하는 배우인데요. 어쨌든 여기 시크릿 가든은 2010년 11월 13일부터 2011년 1월 16일까지 SBS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인데요. 현빈 주인공이 이제 직접 불러서 더 주목이 됐던 노래죠. 어쨌든 이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이제 하지원 씨가 분한 역할이 길라임이라는 역할인데요. 이 길라임 아버지로 소방관이 나옵니다. 소방관이 배우 정인기 씨라는 분인데요. 이름을 들으면 모르실 수도 있는데 얼굴 사진 보면 누군지 다 압니다. 목소리 듣고도 네, 목소리 듣고도 알고 제가 오기 전에 조사를 좀 해보니까 각종 드라마와 영화에 한 170편 정도 출연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재밌게 보고 있는데 SBS의 금토 드라마 중 열혈사제라고. 김남길 배우가. 그렇죠. 김남길이 참 근래 드라마에서 보기 드문 캐릭터. 저 그래서 제 방으로 찾아보려고요. 재밌습니까? 재밌습니다. 저 오랜만에 본방사수하는 드라마인데요. 요즘 대세 배우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한희 배우가? 그렇죠. 이한희도 캐릭터 장난 아닙니다. 네. 둘 다. 여기에도 정인기 씨가 악역입니까? 악역인데 하나도 악하지 않아요. 어쨌든 요분이 나오셔가지고 근데 아까도 이제 해그리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성미산을 갔는데 이 정인기 씨가 거기 주민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살고 계시기도 하고 마을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 나레이션을 하기도 했었는데 요런 것만으로는 이렇게 제가 정인기 씨를 우리 팟캐스트 등장시킬 필요는 없는데 한마디 제가 길에서 정인기 씨 우연히 우리가 나왔다가 정인기 씨가 미장원에 가는 장면을 보고 좋아하고 이러다가 정인기 씨가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쭈뼛쭈뼛 하니까 이제 그분도 이제 나름 연예인이잖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인자한 미소로 딱 있길래 제가 사진 한 장만 이렇게 사진을 찍고 가는데 중요한 건 이거야.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는 충북 옥천에서 왔고 이런저런 것 때문에 왔다고 하니까 잘 오셨다면서 우리 마을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깨알부터 기억요. 배우가 이렇게가 쉽지가 않거든요. 전 정인기 씨 팬이 되기로 했습니다. 자, 열혈사제. 시청률 30% 가자. 나 오늘 같이 하는 기억이 안 나지. 그랬습니다.
네. 아무튼 그 말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우리 마을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프닝곡이 시크릿 가든입니다. 대본에 일제히 야유 이렇게 되어 있네. 야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옥천군 도시재생 이야기 두 번째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오늘 녹음하는 날짜가 3월 21일인데요. 내일 대망의 옥천군 도시재생대학 종강식을 합니다. 2달에 걸친 그 대장정을 마무리 짓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2번 견학을 갔었죠. 청주랑 서울 이제 2번 견학을 갔었는데, 각각의 뭐 어떤 컨셉과 취지를 가지고 우리가 견학을 갔었죠? 네, 해그리드입니다. 네. 2월 26일에 저희가 서울로 견학을 갔었고, 28일에 청주로 견학을 갔었죠. 그래서 이제 도시재생대학 견학의 약간 취지는 단순히 뭐 도시재생 사업을 한 데인데 뭐 성공을 했다. 이런 소리라기보다는 사실 뭐 이게 도시재생 사업이든 마을공개체 사업이든 결국은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를 바꾸기 위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의 고민으로 마을을 이렇게 일궈낸 그런 사례를 보고 오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작 저희가 간 곳은 사실 도시재생 사업 지역은 아닙니다. 그냥 도시재생 사업 국토부에서 이제 소위 얘기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이 된 곳은 아닌데 이미 어떤 도시재생과 비슷한 철학과 고민을 가지고 10여 년 가까이 마을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해온 것들을 저희가 찾아서 견학을 갔었고요. 2월 26일에는 이제 서울에 있는 성미산 마을, 마포에 있는 유명한 성미산 마을과 성미산 마을을 중심으로 서울의 혁신파크와 청년허브를 다녀왔고요. 28일 청주를 간 데는 그 청주시 중앙동에 있는 그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서 요즘 굉장히 많은 청주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중앙동 소나무길을 다녀왔습니다. 네. 네, 많은 데를 다녀왔네요. 그렇다면 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먼저 그러면은 서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찾아간 곳이 그 서울 혁신파크라는 곳이죠. 그 혁신파크 안에 이제 청년허브라는 곳을 찾아갔는데요. 이 혁신파크는 어떤 곳이죠? 네, 이거는 제가 그냥 준비한 자료를 읽을게요. 네. 정의입니다. 네, 혁신파크. 이 남의 동네 기간 정확히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 혁신파크는 2010년 서울 은평구 소재에 있던 국립질병관리본부가 충북 5성으로 이전한 후에 서울시가, 서울시 박원순 시장께서 시민의 다양한 혁신적 활동을 지원하고 확산하기 위해서 조성한 공간입니다. 이 혁신파크는 사실 파크라는 이름 그대로 굉장히 여러 채의 건물과 야외 공간이 이렇게 하나의 테마파크처럼 이렇게 꾸며져 있는 넓은 공간이고요. 이곳에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서울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그리고 저희가 만나본 서울 청년허브 등과 같은 서울 시민의 여러 가지 자발적인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 조직과 100개가 넘는 다양한 비영리 조직들, 비정부기구 조직들이 여기 입주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혁신파크의 문을 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서울 혁신파크는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시민과 혁신가가 머리와 마음을 맞대고 불평등, 불공정,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놀라운 실험과 연결을 시도하는 곳입니다. 라고 혁신파크를 정의했다고 합니다. 멋진 곳이더라고요. 네. 네. 일단 뭐 그 규모가 상당히 했던 것 같고요. 옥천에서도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겠지만 옥천형 혁신파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상 부지도 우리끼리 정해놨죠. 도시재생. 이런 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장님하고 네. 옥천 교수님하고 옥천형 혁신파크 조성을 위한 애모일치 이런 걸 하면 좋죠. 네. 제가 도시재생대학에 참여하는 주민분들이 이제 한 100여, 약 100여 명 되잖아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이제 활동하시는 분 한 3, 40명 정도 되고, 그분들 상당수가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조기를, 나중에 여러 가지 우리 동네 온갖 것 필요한 공익적인 것들을 다 모아놓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자. 거기가 어딜까요? 거긴 나중에? 그리고 혁신파크를 다 둘러보는 것도 참 의미가 있는 거긴 한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그날은 혁신파크 안에 있는 곳 중에 한 곳인 청년허브라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청년허브. 제가 과거 이제 신문 기자 시절에 2015년 또 어떤 것 같네요. 2015년도에 제가 그때 이제 청년허브 취재를 한 기억도 있는데,
옥천군도 특히 이 청년호구는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종 군수의 또 공약사항 중에 하나의 청년 커뮤니티 센터. 빠르면 올해 안에 가시권 안에 든다고 하는데요. 울릉 청년 커뮤니티 센터는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냥 건물만 있는 하드웨어적인 성격의 사업이 크고, 반면에 청년 허브는 굉장히 다양한 이제 소프트웨어 정책이나 사업들을 많이 하는 곳이죠. 이 청년 허브는 2013년에 서울시가 조례를 제정해서 만들었고요. 연세대학교가 민간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공적인 기반을 만들어주고,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민간의 전문성과 경험을 좀 충분히 살리고 결합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허브는 청년의 삶과 일과 이런 것들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등등등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청년 허브의 활동 중에 하나인데요. 청년참이라는 활동을 합니다. 요거는 뭐냐면, 청년들이 3명 이상이 모여서 뭔가를 좀 하고 싶다 이러면은 1년간 최대 100만원 한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차이점 뭐냐, 다른 정책들과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청년들이 모여서 뭘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생산적이거나 공익적이거나 혹은 취업이나 창업과 직접 연결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업들이 왜 나왔을까? 청년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원자화되고 파편화되어 있는 청년들이 모여서 뭔가를 같이 경험하고 도모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그래서 식비와 착값 같은 것도 좀 지원이 되고요. 이렇게 모인 청년들이 뭔가 조금 해보다 그 경험 바탕으로 뭔가 나름대로 의미 있는 걸 좀 더 해보고 싶다. 그러면 하나의 이제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도와주는데, 그것이 청년활이라는 활동입니다. 청년활. 그리고 이렇게 청년활 활동을 하면서 내가 혹은 우리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장소가 필요하다. 이러면 공간도 지원을 해줍니다. 서울혁신파크 안에 청년허브가 있고, 그 건물 맞은편에 또 이렇게 큰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100개 정도 사무실이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인데, 저희가 찾아갔을 때는 한 60개 정도 개인과 청년 관련 단체들이 입주를 해 있더라고요. 여기는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이제 사무 공간으로 쓸 수도 있고, 혹은 이제 기숙사처럼 아니면 동아리방처럼 쓸 수도 있고요. 우리 같이 옥천 공동체 라디오를 만드는 멤버들 중에도 청년이라고 할 수 있는 분 두 분 계시잖아요. 20대 청년. 청년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청년이 맞는 네, 청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몸은 청년인데, 나이는 청년인데,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두 분, 어떠세요? 청년 호부 갔다 오셨죠? 네. 갔다 왔어. 총평을 좀 말해볼까요? 어떠셨나요, 청년 호부? 일단 그 동아리실은 저희가 못 봤잖아요. 못 봤죠? 네, 거기를 진짜 정말 보고 싶었는데 못 봐서 너무 아쉬웠어요. 근데 다른 공간들은 정말 전에 갔다 와도 손색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제대로 둘러보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겉모습만 봤을 때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좋아 보였습니다. 끝입니까? 네, 끝이네요. 그러게 서울까지 갔는데. 아니 끝입니까? 이게 약간 아쉬운 게 제대로 이게 좀 더 많이 보지 못한 거에서 네. 아쉬움이 좀 나와요, 사실. 맞아요. 우리 철인 누모님도 서울 가셨던가요? 청주 네. 가셨던가요? 서울 갔어요. 서울. 청년허브 어떠셨나요? 저는 어른이라 그런지 우리 애들이 거기 사업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 쭉 해줬잖아요. 네. 그러면서 야 저게 정말 나도 참여하고 싶다. 나는 근데 청년이 아니라서 참여는 어렵겠지만 우리 애들한테는 저런 기회를 한번 줘봤으면 좋겠다. 저걸 갖다가 우리 지역에서 한번 저런 사업들을 갖다가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애들은 우선은 서울에 가 있으니까 한번 제시는 해봤어요. 제안은. 얘들아 이런 사업들이 이때더라. 한번 기회 되면 한번 해봐. 직접 자제분들한테 네. 청년허브 사업을 얘기를 이용하거나 해봤어요. 참여해봐라. 네, 네. 아. 직접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아마 기회 되면은 애들이 그쪽 가서 해보지 않을까. 네. 혹시 이렇게 청년허브 저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은 인원이 갔잖아요. 네. 가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이제 후룩 설명을 듣고, 또 이제 하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 또 청년허브가 사무실 이전하는 날이라서 피차간에 어수선해서 자세한 얘기를 듣기는 좀 깊이 있게 듣기는 어려웠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사업이나 활동도 설명했는데 기억에 남거나 인상에 남는 이렇게 사업이나 그런 건 사례는 없었나요? 공모사업이 좀 저 같은 경우는
공모를 하면은 어느 정도 지원해주고 뭐 이런 설명을 뚝딱 해줬을 때 저런 것들은 애들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직업을 갖다가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도 여기서 이제 사업비를 딸 수 있다면 그런 것도 해봐도 좋겠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아직 청년은 지난 거라 내가 청년이 된다면 아니면 청년과 더불어서 같이 할 수 있다면 같이 사업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저는 서울 청년허브가 하는 사업 중에 그 청년과 관련된 논문이나 그 연구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연구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고 네네. 자기들이 직접 연구 사업도 하잖아요. 네. 저는 이제 전국에 이제 서울 청년허브를 본따서 굉장히 많은 청년 지원 센터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여전히 청년의 문제를 지역의 관점에서 연구하고 분석하고 DB화하는 걸 제대로 해내는 지자체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서울도 워낙 예산이 있고 전문 인력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 사업들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건 개인이 하기는 개인이나 민간 단체가 하기는 참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옥천에서도 이 청년 사업들이 정말 지역의 필요나 수요에 맞게 그 지역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렇게 잘 되려면 청년과 관련된 조사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거든요. 제가 누구나 조성 사업 계획서를 쓰면서 옥천읍만 기준으로 해서 옥천읍 청년 인구가 20살에서 39살인가요? 한 6,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많네요. 네네, 생각보다 청년이 많아요. 인구가 3만인데. 네네, 생각보다 비율이 6천. 높아요. 네네, 30. 다 어디 있을까요? 6,000명이나? 그래서 이 6,000명이 진짜 어디에 살며, 뭐 주로 무슨 일을 하고 살며, 뭐 출퇴근을 하는 건지 대전으로, 아니면 다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의외로 결혼을 일찍 해서 뭐 20대 중반 후반이면 결혼하고 아이도 낳을 수 있으니까 보통은 이게 뭔가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청년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지역에 진짜 청년이 뭘 필요로 하는지, 어느 그 나이대가 가장 많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DB가 정말 없더라. 물론 옥천군이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사실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에 내 순봉한지를 걸고 있어요. 저는 하여튼 그런 기준은 좀 정명한 것 같아요. 뭔가 이런 개별적인 활동들은 그냥 다 공모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냥 하고 싶은 사람이 네. 있는 사업을 하고 민간이 하지 못하는 그리고 기초를 가지고 정책을 발굴하는 기본 자료조사는 지자체가 좀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는가. 근데 대부분 지자체들이 그걸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냥 소액 사업들, 그죠? 그거 뭐 웬만한 민간 조직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수준의 사업들을 맞습니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옥천군 청년 정책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기자 시절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봤던, 그러니까 취재를 많이 했던 주제이기도 한데, 그 2017년에 옥천군에서도 청년 관련된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도 되기도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옥천군뿐만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제 연구 용역이나 조사 사업은 이른바 전문성 있는 전문가들에게 이제 맡기는 방식을 많이 채택을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옥천군도 그 해그리드님 말씀처럼 지역 청년들이나 당사자 혹은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조금 어설프더라도 이렇게 하는 방식을 택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역시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외부 기관에 의뢰를 했고, 조사 그 제목이 옥천군 청년 실태 조사 및 청년 정책 기본 계획 연구 용역이라는 건데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1년의 청년 정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당시 제가 이제 그 반대되는 사례로 완주군을 취재를 했었는데요. 완주군에는 그 문화예술 시야 협동조합, 정확하지는 않는데, 그 청년들이 협동조합을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335 게스트하우스라고 해서 청년들이 게스트하우스 사업을 하면서 이런저런 자조적인 활동을 하다가 그것이 이제 행정과 연결이 되면서, 우리 완주군에는 어떤 청년 정책들이 필요할까를 고민을 하다가 이제 완주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러면 남들한테 맡기지 말고 니네가 직접 발로 뛰어서 조사를 해봐라. 그래서 이 문화예술협동조합의 청년들이 직접 연구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이제 군에다가 제시를 하고 군이 그걸 바탕으로 청년 정책을 진행을 했는데, 물론 다 장단점은 있지만 그래서 그 문화예술협동조합이 제시했던 사업 중에 제가 제일 인상에 남았던 건 그거였어요. 완주군은 저도 자세히 모르지만 지역 특성이 좀 명확하다고 합니다. 이제
완전 그 전주가 중심에 있고 이렇게 삥 둘러싸는 형태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대학가가 몰려있는 동네가 있고 산업단지가 있는 동네가 있고 그냥 전형적인 농촌 동네가 있대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자기가 조사를 해보니까 청년이라고 해서 다 묶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특성이 다르더라. 그래서 다른 사업들을 제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청년 일자리 사업 중에 공익적인 인턴 활동 지원 사업을 좀 해줘라.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업 취직이 아니라 NGO나 아니면 뭐 이런 사회단체나 이런 곳에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일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23개월까지 그 당시 기억으로 한 180만 원 가까이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걸 제시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정규직으로 되면 좋겠지만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건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가 안주군의 사정을 모르는 전문가가 투입됐다면 제시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었을까. 또 옥천도 그런 의미에서 청년들이 직접 좀 자신들의 처지를 조사하고 이렇게 사업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또 덧붙여서 또 저희가 원래 이제 그러니까 작년 말에 이 동방경북로에서 다루려고 했다가 이제 기회를 놓쳤는데 저희가 금산 청년몰로 또 갔다 오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근처에 기억나시나요? 네. 금산 청년몰. 금산 청년몰 어떠셨나요? 금산 청년몰. 기억이 잘 안 나시는군요. 네. 금산 청년몰은 이제 금산 굉장히 가깝잖아요. 우리 이제 군서면 통해서 가면은 코앞인데 서울 청년 허브뿐만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도 우리가 본 배울 만한 또 사례가 있더라고요. 금산 청년몰은 그 이제 청년몰이라고 부르는 이 사업은 금산에 있는 시장. 예전에는 아주 인삼이 거래되는 큰 시장이었는데 그 세월의 흐름과 함께 이제 엄청 쇠락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잘 찾지 않던 시장에 청년들을 위한 창업 공간을 이제 만든 거죠.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이제 창업을 하는데 저희가 갔던 곳은 조사장 커피라는 말 그대로 조 사장님이 20살 때 창업을 하셨다고 하셨죠. 20살 때 지원을 받아 창업을 했고 지금 이제 약 2년째? 3년 차인가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던 곳인데 여기도 뭐 우리가 좀 벤치마킹 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금산 청년몰 같은 사업은 제 생각에는 굉장히 잘 준비된 민간이 이 어떤 공공기관의 협력을 이끌어냈을 때 얼마나 큰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되게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실 금산 청년몰이 그렇게 그냥 밖에서 봐도 야 이게 시골에서 가능했지라고 사실 할 수 있었던 거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금산에는 이제 간대학교라는 비인가 대안학교가 있고 그 비인가 대안학교인 금산 간대학교는 고등부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3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을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든 지역에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이제 금산 간대 친구들은 그 금산에서 고향이 금산인 친구들은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죠. 금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안학교를 졸업하고 뭐 고향으로 돌아가다 서울로 가기보다는 금산에 남아서 자립해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산 간대학교에 아이들의 창업을 지원을 해주는 어떤 선생님께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열성적으로 고민을 하셨고 아이들의 자립 기반을 지역 내에서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계속 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하고 협동조합도 만들어보고 자조모임도 만들어보고 아주 소규모로 창업도 해보고 이런 준비가 되어 있고 또 특히나 제가 알기로는 그 선생님께서 금산문을 끊임없이 문을 두드린 거죠. 우리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지역에서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조금만 지원을 해달라. 이런 것들이 연결돼서 출발은 이제 충남도가 먼저 이 학생 청년들의 가치를 알았고 충남도 사업이 먼저 들어왔고 뒤늦게 금산군도 청년이 대세잖아요. 요즘 지자체마다 일할 청년을 막 찾고 있잖아요. 금산은 그러면 이 청년들과 만나보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사업들이 막 1, 2년 사이에 크게 이렇게 벌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 들은 소식으로는 그 연하다여관, 그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했었잖아요. 그거를 그 금산 작은 영화관 옆으로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옮겼어요? 확장 이전인가요? 확장 이전, 네, 옮기기도 했고, 그 사무실,
그 협동조합, 친구들이랑 협동조합 사무 공간도 마련하고, 그래서 이렇게 청년을 안으로 더 그 청년 활동들을 집결을 했는데, 이거는 안타까운 소식은 이 친구들이 이런 게 아마 지역을 알아가는 과정일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외부 지원을 받은 게 아니고 친구들이 스스로 이제 공간을 마련했나 봐요. 근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 공간에 내년에 공영 주차장이 들어선다는 거예요. 빠밤. 네, 그래서 엄청 당황해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제가 건너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이게 관공서 사업이나 이런 거랑 지원이 됐었으면 당연히 그 파악을 했을 텐데, 친구들이 스스로 하려는 사업이다 보니까 네. 그 공간에 대한 계획을 잘 몰랐던 것이죠. 근데 그것도 엄청 큰 배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튼 제가 금산 뭐 조금 더 떨어지고 홍성을 보면서 약간 부러운 점들은 하여튼 그 20대 초중반에 자립하고자 하는 청년 그룹이 상당한 규모를 이루고 있다. 한 30-40명씩 지역에서 막 뭔가를 하니까 외롭지 않게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거. 저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지자체 연구조사 사업이 필요하다고 했던 게, 근데 지자체는 뭘 본인들이 막 앞장서 사업을 발굴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낼 청년을 발굴을 해야 된다. 그 그룹들을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런 지원들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홍성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요. 그 청년 허브에서 중요하게 하는 목적 사업 중에 타 지역 청년들과 교류 사업 이런 게 있습니다. 2018년도에 이제 홍성 청년살이, 제주 한 달살이 이런 걸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서울에 살고 있는 주거나 일자리나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뭐 공부나 이런 데서 살고 있는 청년들 중에 시골에 내려가 보고 싶은, 제주도에 살아보고 싶은 청년들 이제 선발을 해가지고 가서 살아봤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아서 올해는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옥천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업을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옥천 순환경제공동체의 그 인턴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청년 활동가. 네, 청년 활동가님께서 최근에 비슷한 사업을 하나 구상을 하셔가지고 확정이 됐죠. 네. 네, 어떤 사업인 건가요? 이게? 네. 뭐 이렇게 저만 말하게 되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말하고, 네. 올해 옥천 순환경제공동체에서 이 쪄들어 사는 도시 청년들을 힐링의 공간 옥천으로 초대하는 캠프를 지금 기획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아름 청년 귀촌 캠프 인 옥천, 이게 플레임입니다. 아름 청년 귀촌 캠프 인 옥천을 봄, 여름, 가을 세 계절에 걸쳐서 2박 3일씩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를 심의적으로 하고 있고요. 사실 뭐 농촌에 오면 꼭 농사 짓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의외로 옥천만 해도 농사 안 짓는 청년이 훨씬 많은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서울이나 대도시의 어떤 답답하고 굉장히 각박한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농촌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전혀 모르겠는 이런 도시 청년들에게 아주 짧은 2박 3일이지만, 농촌에서 잠깐 먹고 자면서 농촌에서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비록 뭐 도시만큼 많은 연봉을 받고 살진 않지만 적게 벌어 적게 쓰지만 나름 소소하게 행복할 수 있는 방식,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캠프를 기획하고 있고요. 봄, 여름, 가을 3번에 걸쳐서 아마 봄 캠프, 첫 캠프는 4월 중으로 모집이 바로 들어갈 것 같아요. 전국의 청년들을, 도시 청년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고요. 선착순 20명만 모집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하네요. 네네. 홍보가 어디선가 나온다 이러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리가 뭐 서울 얘기, 홍성 얘기, 완주 얘기, 금산 얘기 쭉 돌아서 그럼 우리 동네 청년은 어떤가? 이 얘기를 좀 이렇게 안 짚어볼 수가 없습니다. 민선 7기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청년 정책을 좀 뭐 관심을 갖고 인구 청년 TF팀을 만들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있고, 그만큼 예전에 뭐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예전 정권에 비해서 현 정권이 인구 청년 정책에 관심이 있다라고 이제 보여질 수는 있는데, 그리고 우리 주사파님은 옥천 청년발전위원회 위원이시기도 하고, 그렇죠. 뭐 정책이라는 게 1, 2년 사이에 뭐 피부에 닿을 수 있는 변화를 주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습니까? 현 정권은 전 정권에 비해서 청년에게 좀 관심이 있는 것 같나요? 뭐 느껴지시나요?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모르는 게 약간 정상인 게, 뭐 정상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전 정권과, 그러니까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 총 10년 동안 저는 이제
청소년 학생일 때다 보니까 청년 정책보다는 청소년 당사자로서의 그런 정책이나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었지 실질적으로 청년 정책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저번 정권의 저번 여기 제가 말한 정권은 이명박근혜 문재인 정권을 말하는 게 아닌데. 민선 김영만 군수, 그 김재정 군수의 변화를 말하는 건데요. 그 점도 사실 비슷한 맥락으로 잘 모릅니다. 네. 왜냐면 김영만 군수 시절에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청년 정책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김영만 군수 말에 시작을 한 거라 사실 지난 그 역대 군수님들이 어떤 청년 정책을 피셨고 그걸 비교하기는 애매한데 현재 군수님의 청년 정책 아직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득을 본 건 없지만 그래도 관심은 있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관심은 있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옥천군 홈페이지에 보면 옥천군 청년 포털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제가 굳이 찾아봐서 있더라고요. 찾아보셨어요? 저도 이번에 이거 대본을 쓰면서 찾아봤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게 옥천군 청년 정책의 대표라고 할 수 있겠죠? 한 5가지 정도 있던데 들어보시고 이게 우리 동네의 실정에 맞는 청년 정책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는 옥천군에 있는 약 80개 각종 위원회에 청년들의 참여를 점진적으로 늘리겠다. 2018년 현재 6.6%에서 2022년까지 10%로 늘리겠다. 요거 하나 있고요. 그래서 청년발전위원회도 이런 데 들어가겠죠. 두 번째는 공공일자리를 활용해가지고 청년희망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게 3개월 단위로 추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되면 아까 완주는 23개월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동네에서 3개월 단위로 끊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이마을 사업이라고 해서 저기 어디 중앙약국 건물의 2층에 보면은 충북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장난감 도서관 운영을 하거든요. 요거를 또 이제 청년 정책의 하나로 그리고 옥천군 보건소에서 취업난과 장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자꾸 스트레스를 받는 청년들이 우울증이나 조기 정신증을 걸릴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거를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검사 같은 걸 해주는가 봐요. 지원 대상으로 충북 도립대학생, 육군 2201 부대 장병, 요건 월전에 있는 부대죠. 네. 그 다음에 아까 방금 전에 3개월짜리 공공근로 청년 희망 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옥천군 평생학습원에서 온라인 강좌를 여러 가지 열어놨는데 청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외국어나 자격증, 공무원 시험 같은 데를 열려 있으니까 누구든지 이용하라. 이렇게 한 5가지 정도가 옥천군 청년 포털에 있는 옥천군 청년 정책입니다. 어떤가요? 이 정도면은 옥천군이 청년 정책에 좀 이렇게 관심이 있다, 애를 쓰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이거 정책별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이 각종 위원회 청년들의 참여를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 이거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당장 청년위원회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청년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의 그 연령 그러니까 그 층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네, 구성원들 중에서. 근데 청년발전위원회가 이 정도면 다른 위원회들의 청년층의 그 비율을 보면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차츰 높여졌으면 높이겠다고 하시니까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잠깐만 첨언하면 좋은데 옥천군은 이거를 실행하려면요 그 위원회 시간부터 바꿔야 돼요. 사실 청년들이 다 돈 벌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네. 옥천군 위원회 아시죠? 보통 11시 네. 아니면 3시 그 시간에 어느 청년이 가서 회의를 하냐는 말이죠. 오전 지금. 10시나 11시에 열리는 네. 위원회는 우리 다 알잖아. 거의 이제 인사하고 이제 밥 먹으러 가는 위원회다. 이렇게 보는 거죠. 더 많이 해서. 네. 네네. 그러니까 저는 청년들의 참여뿐만이 아니고 옥천군에 열리는 각종 위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점이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평범한 보통의 일하는 주민들이 회의를 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좀 앞서가는 지자체들 중에서는 실제 위원회를 7시 이후에 개최를 하는 지역들도 벌써 생겨나고 있거든요. 옥천군 공무원 중에 누가 이걸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기본부터 사실 혁신적인 방식을 좀 하지 않으면 정말 변화는 어렵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네, 600의 공직자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 네, 두 번째 그 공공일자리 활용한 직업 선택 이제 이 정책은 현재 기존의 옥천군에 있는 공공기관 위주로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옥천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NGO 단체에 이제 인턴을 배정해주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확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사업의 취지가 일 경험, 이거 말 그대로 일 취업 경험, 진로 체험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공공기관에서 이 청년 희망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해볼 수 있는 경험이 많지가 않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업무들만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이 부분은 제가 아직 부모가 아니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옥천군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이거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책은 청년들이 자기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음을 모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조기에 좀 찾고 개선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다 생각하고 이제 옥천군 평생학습원의 평생학습 배움터를 이용한 이제 취업 창업 능력 향상을 위한 여러 강좌들 이것도 저도 조만간 들어볼 예정입니다. 유미님은 어떠신가요? 사실 이런 거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알게 됐으니까 좀 많이 활용할 것 같아요. 네. 저는 되게 부정적으로 평가할 줄 알았는데 철인 의원님 어떠신가요? 뭐 청년 당사자는 아니지만 또 청년을 키우고 있는 어머니의 입장으로서 얼만큼 많이 청년들한테 이게 알려지고 지금 우리 주사파님은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보면 아까도 청년들의 뭐 이제 조직에 대한 DB라든지 이런 거 말씀하셨듯이 정말 어디가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지 그래도 이제 우리 주인장님은 관심이 있어서 찾아서 지금 여기다 올려놓은 거잖아요. 네. 이렇게 찾아서 보는 사람이 진짜 몇이나 될지.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네. 이런 포털이 있다는 사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고 하지만 찾는 방법조차도 그리고 청년 일자리라든지 이런 모든 이런 사업들이 얼마큼 접근성이 있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게 접근성이 이렇게 잘 돼야지만이 그 사람들도 알고 관심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홍보해야 되는지 굉장히 많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 5가지에 대해서 약간 좀 박하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뭐 이제 그러니까 청년들 위원회 점점 늘리겠다. 이거 자체는 괜찮은데요. 이제 실제로 얼마나 내용 있게 그리고 청년들이 발언권을 주고 그 발언에 실행력이 있을까가 문제의 핵심일 것 같고요. 그래도 어쨌든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양적인 또 어느 정도 담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공공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3개월 단위로 끊어진다는 거 이게 좀 문제인 것 같고 기왕에 할 거면 최소한 뭐 1년이라도 2년이 어려우면 1년이라도 연속적으로 해서 한 번 되면 1년 정도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게 그리고 저는 이게 우리가 옥천군 청년정책이 맨 처음에 입안이 됐을 때는 그 청년 일자리 지원 조례로 이렇게 구상이 됐었어요. 그 당시 경제과에서. 근데 제 기억이 맞다면 우리 동네에 있는 중소기업 청년이 이제 취업을 하면은 그 회사에 청년의 그 월급 이제 보전 개념으로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을 주는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그 의회에서 그 당시에 지금이 8대 그러니까 7대 의회에서 이 뭐 동네 이렇게 기업 도와주는 거지 청년을 도와주는 건 아니라는 식으로 이제 논의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엎어졌는데 그 당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방식도 괜찮다고 사실은 생각을 했어요. 지역에 살고 있거나 살고자 하는 청년이 어차피 여기서 회사를 다닌다면 자기 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혹은 부모님 집이나 그런 친구들은 주거 비용이 상대적으로 덜 드니까 월급에 얼마 담은 50만 원으로 그 지원돼 준다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 연장선에서 이런 공공 일자리 사업은 좀 영역도 아까 주사파님 말씀처럼 이제 NGO나 다른 영역까지 넓혀지는 것과 동시에 이제 기간이 좀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2가지는 부족하나마 그래도 괜찮은 정책이지만 문제는 2번째, 3번째, 4번째예요. 이 장난감 도서관 정책이나 옥천군 보건소에서 정신건강 뭐 기초 지원해주는 정책이나 평생학습원 정책은 사실 청년 정책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청년이 부상이 되기 전부터 사실 있어 왔던 것이고 행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약간 짜깁게 했다. 좀 박하게 평가하면 이렇게 해서 이런 걸 가지고 옥천군 청년 정책이 많이 하고 있다라고 좀 만약에 자신하신다면 그런 부분은 조금 겸손하게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저도 뭐 무슨 얘기하지만 청년이라는 것을 어떤 하나의 범주에 사실 넣을 수 있는 것이냐. 우리 위민님도 청년이고 저도 법적으로는 청년이거든요. 근데 처해져 있는 어떤 사회적 지위라던가 이런 게 저도 아직 청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저 날짜를 보니까 진짜 오늘 마지막 청년이에요. 네. 2019년 3월 21일이 한잔 해야 되겠는데? 아, 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기 힘든 그 20년 가까이 타월이 있는 청년을 두루뭉술하게 뭘 하겠다고 하지 말고 그 청년이 처해 있는 상황을 좀 면밀히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는 청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약간 저임금에 시달리는 일하는 청년이 있을 수 있는 건데 그 청년은 결혼하려면 집도 사야 되고 자립을 해야 되는데 막막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청년도 있거든요.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대 후반이고 한참 청년으로서 어떤 삶을 살게 하는데 이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이 처한 상황이 너무도 다양하고 다양한 어떤 필요들이 있는데 왜 그걸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섬세하게 보지 않고 되게 그 정책들 중에서도 뭔가 약간 약간 찌끄레기 같은 청년 이제 정책들을 모아다 이게 청년 정책인 것처럼 이건 진짜 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도시생 대학을 운영하면서 되게 좀 반가운 것 중에 하나가 일하고 공동체를 위해 활동하고자 하는 젊은 청년 엄마들을 많이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이제 결혼을 일찍 해서 가령 아이도 키우면서도 모든 지역에 나와서 활동해 보고자 하는 그 청년 세대 엄마들이 있거든요. 여성들이 있어요, 지역에. 저는 진짜 그런 여성들이 굉장히 지역의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은 이 파급력, 이북으로 이루어지는 파급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젊은 여성 청년들이 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옥천이라면 저는 누구나 와서 살고 싶어 하는 옥천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분석해 가면서 그런 분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좀 삶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옥천군에.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옥천군 청년 이야기만 해도 거의 1시간 가까이 되는데요. 더 이야기할 것이 있지만 이쯤에서 매듭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또 탁 끊고 맺을 줄 아니까. 그래도 마지막으로 또 옥천군에 좀 제가 박하게 하긴 했지만 옥천군 청년 정책이 또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옥천군 청년 포털 5개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 김재종 군수가 이제 취임하고 난 다음에 80개 군수 핵심 공약 사업을 딱 발표를 하는데요. 제가 또 그걸 다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직접적으로 청년을 지원해주는 정책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충북 도립대생 취업 지원, 그다음 충북 도립대생 특별 임용, 충북 도립대 기숙사 건립, 서민 근로자 및 청년 주택 건설, 청년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 청년 커뮤니티 센터 건립 이 정도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요런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서울에서 청년 허브 이제 들어온 다음에 밥 먹으러 갔습니다. 그죠? 밥 먹으러 갔는데 그것도 우리가 또 아무 데나 밥 안 먹잖아요. 저희가 밥을 먹은 곳은 바로 이름도 참 따뜻하죠. 문턱 없는 밥집. 문턱 없는 밥집에서 밥을 먹었는데요. 그 철인 어머님 문턱 없는 밥집에서 되게 식사가 괜찮으셨나요? 네, 저는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2번씩이나. 아, 2번이나 드셨나요? 네. 아하. 그러니까 나름 이렇게 재료들이 굉장히 좋은 재료들을 써서인지, 그러니까 어디 가나 마찬가지로 저도 엄마라서 그런지 애들한테 되도록이면 정말 농약 안 치고 유기농 이것을 많이 권하고 싶고, 그리고 정말 벌레가 먹었더라도 같이 살 수 있게 먹거리 가지고 좀 뭐라 그러죠? 좀 장난치지 않은 그런 먹거리들을 갖다 찾는데, 거기서는 굉장히 신선하고 또 어떻게 보면 거기 스스로 재배하신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재배하는 것도. 일부는 재배를 하시고. 그 밥상에 올리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참 좋았고요. 그리고, 좀 야채 위주로 해주셔가지고, 요즘에는 채소 종류들을 워낙들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좀 고기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저희한테는 오히려 그 밥상이 참 깔끔하고, 먹기 참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네. 문턱 없는 밥집은 사회적 협동조합인데요. 유기농 식재료를 사용하고 일체 화학 조미료나 GMO, 유전자 조작 식품을 쓰지를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하는 데들이 꽤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 가서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이제 밥 먹기 전에 사장님이 이제 딱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이 문턱 없는 밥집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운영이 되고, 그러면서 강조하셨던 게
우리는 음식물 찌꺼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그 비빔밥을 저희가 먹었잖아요. 그리고 비빔밥도 먹고, 그 나중에 그 뭐죠? 단무지였나요? 그걸로 싹싹 긁어가지고 먹고, 그걸로도 부족하니까 숭늉을 부어서 헹궈서 마셔라. 그래서 야, 정말 이 음식을 남기지 않으려고 좀 애를 많이 쓰시는구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조리 과정에서 남는 식재료들이 있는데, 이거는 또 강된장을 담근다고 하고, 그런 것도 이제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문턱 없는 밥집에서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것은 밥값이죠. 네, 위미님, 문턱 없는 밥집의 밥값이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그 사람들의 돈 사정에 따라 가격이 또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걸 거의 맨날 맨날? 맞아요. 이 문턱 없는 밥집이 저희가 먹은, 그러니까 그 가격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먹은 비빔밥은 이제 8,000원인데 굳이 돈 내라고 강요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8,000원을 내는 사람도 있고, 형편이 어려우면 적게 내거나 안 내는 사람도 있고, 형편이 되거나 좀, 나도 형편이 넉넉진 않지만 그래도 이 좋은 일에 뜻을 보태고 싶으면 돈을 더 내는 분도 있고, 그렇게 놀라운 건 이렇게 돈을 아득바득 안 받아내는데도 망하지 않고. 네.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문턱 없는 밥집을 한 8년 전, 9년 전 처음 갔던 것 같아요. 제가 사회적 경제를 공부하면서 거의 처음 만난 사회적 기업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 당시에도 이미 사회적 기업이 되어 있었던 시기인데, 사실 문턱 없는 밥집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한 2번 정도 문을 잠깐 닫았다가 다시 열고. 문을 닫은 적이 있나요? 네. 그리고 우리가 간 그 문턱 없는 밥집은 그 성미산 마을 소행주 그 주택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 마포 그 성미산 마을이 있는 그 좀 약간 대로변에 꽤 큰 그 매장, 이렇게 가게 점포 규모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점포가 줄어들어서 지금의 규모로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견학 갔을 때, 이렇게 왜 이사를 오셨냐 하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임대료가 너무 올라가지고. 부동산이 문제예요. 네, 건물주가 바뀌면서 예전과 같은 계약 조건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이렇게 협동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주택으로 이사를 왔다고 하시고, 그래서 제가 거의 한 8년 전, 9년 전에 갔을 때는 제 기억에는 그 8,000원이라는 기준까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평균적으로는 5,000원 정도를 내고, 거기 주변에 가난한 대학생들이나 노숙자분들은 뭐 500원도 내고 1,000원도 내고, 그리고 진짜 후원을 하시는 분들은 한 끼를 5만원짜리 내고 가시는 분도 계실 정도로 그렇게 운영이 됐었는데, 사실 굉장히 운영이 힘든 고비들이 있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처럼 공식 방문을 하는 조직들은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를 기준 단가로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저는 뭐 그 매장 규모가 줄어들고 뭐 이런 거는 되게 안타까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뻤거든요. 제가 또 8년 만에, 한 9년 만에 찾아갔던 문턱 없는 밥집이 그 예전의 그 정신을 그대로 지키고 있고, 규모는 비록 좀 작아졌지만 그게 이제 마을 안으로 쏙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정말 약간 마을 사람들의 밥집으로서 이게 좀 뭔가 자리매김을 다시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뭐 옥천에서 기자 생활도 해보고 했지만 그때 문턱 없는 밥집을 갔다 와서는 진짜 그 로컬푸드 방식의 이런 밥집을 너무너무 열고 싶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지금도 사실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도시재생 사업을 우리가 하게 되면 이런 문턱 없는 밥집 같은 밥집을 참 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특히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제가 가끔씩 떡볶이 먹으러 군지부 사거리, 농협 사거리, 엄마땡 분식에 제가 떡볶이를 가끔 먹으러 가면 딱 어떤 특정 시간대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것 같은 그런 청년들이 분식을 먹으러 많이 와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야구 모자 같은 거 쓰고 이렇게 추리닝 입고 딱 고시 공부하는 친구들이 김밥 한 줄 라면 하나 이렇게 사 먹고 가거든요. 제일 싸게 네네. 배부르게 볼 먹는 거죠. 때마다 우리도 좀 이 젊은 친구들에게 건강한, 이게 한 가지 메뉴라도 건강하고 따끈한 밥을 한 2-3,000원에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옥천군의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화되면 제가 직접 운영을 할 자신이 없다는 건 되게 안타까운 점인데, 하여튼 그 문턱이 정말 낮은 청년을 위한 건강 밥집, 그거는 참 누가 하시던지 간에 좀 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우리 동네 청년분 중에
이 요리나 네.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은 대화요. 네. 오시면 저희가 할 수 있게 한번 같이 힘을 보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제 문턱 없는 밥집 먹고 나오면서 들어가 보지는 못하고 휙 지나왔지만 문턱 없는 밥집 바로 옆에 되게 또 눈길 가는 공간이 하나 있었잖아요. 소풍 가는 고양이. 소풍 가는 고양이. 네. 소풍 가는 고양이. 이제 탈학교 청소년들이라고 네. 하죠.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이 창업을,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친구들이 도시락 가게를 열었는데 대박이 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나이가 어리다고 뭐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고 다 잘하는 거 아닌 것처럼 그런 문턱 없는 밥집이나 소풍 가는 고양이 그런 시도들이 우리 동네에서도 이번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좀 그런 촉발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턱 없는 밥집을 지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찾아간 곳이 제가 오프닝 곡에서 설명했던 정인기 씨가 사는 네. 열혈사제 출연 중인 정인기 씨가 살고 계시는 성미산 마을. 성미산 마을 사실 굉장히 유명한 곳이잖아요. 저도 얘기를 굉장히 많이 여러 번 오랫동안 들었는데 가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니요. 저는 문턱 없는 밥집도 가보고 또 어디지? 동네 작은 정미소. 나무 카페. 우리가 간 데가 작은 나무 카페였나요? 커피 마신 데가? 네. 네. 저 거기도 가봤거든요. 음. 안성배역에서 인디밴드 공연을 해서. 근데 거기를 갔는데 거기가 성미산인지는 몰랐어요. 제가 아. 거기를 간 지가 한 벌써 10년 가까이 됐는데 근데 거기가 성미산이었더라고요. 네. 아무튼 저는 처음 가봤는데 두 가지 점에서 그러니까 얘기 들었던 것보다 뭔가 비주얼 자체가 되게 공동체스럽지는 않고 그냥 사는 동네가 다 비슷하더라. 겉으로 봐가지고는 여기가 정말 대한민국 내노라는 공동체 마을인 성미산인지 아닌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이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이를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 그 공동 육아에서 출발을 해서 마을을 만드는 그 과정이 굉장히 되게 부럽게 다가왔고 우리 동네에서도 이거 꼭 해보고 싶다. 우리 해그리드님은 본인이 직접 할 역량과 못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누군가 밥집을 열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저는 좀 다릅니다. 저는 누군가 하겠다고 하면 같이 할 생각이 있습니다. 요거 들으시는 분들 중 공동 육아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좀 주세요. 같이 애를 좀 잘 키워봅시다. 다른 분들은 성미산 마을 어떠셨나요? 저희가 성미산 마을에서 성미산 마을회관 둘러보고 그다음에 그 대한학교 성미산 학교. 성미산 학교 유치원 과정부터 이제 초중 고등학교 과정까지 다 하는 곳이 있죠. 거기랑 그다음에 소국장이라 이렇게 네. 둘러보고 마을 소행주 주택도. 소행주 주택도 한번 둘러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뭐 제일 인상 깊었던 데를 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유민님은 어디가 제일 인상 깊었나요? 저는 소극장이요. 아, 너무 그 분위기도 너무 아늑하고 그 옥천에 생기면 이제 공연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많은 관심을 갖고 거의 찾아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한 아이가 지나가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셨잖아요. 근데 솔직히 옥천에서도 보면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되게 반갑게 그냥 인사를 해주셔가지고 그 분위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 하는 분위기가. 잠깐 뭡니까? 초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찍고 있었습니다.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면은 점점점점. 그 소극장이 제 마음에 드셨어요. 저도 거기도 인상 깊었는데 유민님은 또 이제 음악을 나름 뮤지션이셔서 뮤지션이기 때문에 더 이게 소극장에 관심이 가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주사파님은 어디가 제일 인상 깊던가요? 아니, 사실 인상 깊었다기보다는 일단 마을회관이 네. 일단 서울 같은 도시에 마을회관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공간이 있다는 게 좀 의아스러웠는데 시골처럼 어떤 특정 연령대의 친구들이 모여서 여기 이야기나 이런 거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모티브로 삼아서 마을회관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좀 도시에서 보기 힘든 그런 케이스라서 좀 인상 깊었다기보다 신기했고요. 그리고 신기함과 동시에 거기서도 그러니까 서울시에 있는 공무원의 그런 일에 대해서 약간 불만이신 좀 이야기하고 행정의 그런 것들 불만을 토로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듣고 약간 잘 나가는 서울도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잘 나가는 서울. 네, 잘 나가서. 우리 천일 부모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그 조그맣게 남아있는 성미산을 못 올라왔던 게 좀 아쉬웠고요. 해발 66m. 네. 맞나? 해발 66m라고 했던 것 같은데. 주민들이 그걸 갖다 아직까지 지키고 있는 게 굉장히 자부심 가지고 지키고 있구나. 정말 어느 시점에서는 정말 성미산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약간 불안불안함도 없잖아 있는데 끝까지 지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 조그맣지만 뭐 이제 사적으로 그 땅을 갖다가 차지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 공동체에서 끝까지 지키고 그 성미산 어쨌든 그 성미산 때문에 그 이름이 지어진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반드시 끝까지 그 성미산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서. 네, 힘내십시오, 성미산. 우리 해그리드님은 성미산 어떠셨나요? 네, 저는 사실 뭐 성미산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안 좋은 얘기. 네, 뭐 아주 뭐 세세한 안 좋은 얘기라보다는 저는 지금 돌아보면 혹시 약간 질투거나 거기 약간 그 커뮤니티에 완전히 젖어들지 못한 어떤 회의감이 아니라 근데 하여튼 성미산 마을이 굉장히 유명하지만 뭐 그닥 좋은 공동체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알고 보면 뭐 문제 많은데다. 네네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아하, 그렇군요. 소문나는 잔치에 먹을 데가 없다 뭐 이런 것처럼. 그냥 근데 제가 그 사실 그 도시생대학을 기획하면서 성미산 마을을 이제 가자고 국민들하고 결심한 거는 관련한 자료들을 찾다가 저희가 강연을 드렸던 성미산 마을의 그 성미산 마을회관 대표님의 그 성미산 마을을 운영하고 성미산 마을회관을 만들기까지 그 굉장히 고충들에 대한 글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뭐 규모라던가 구성 이런 게 다 다르긴 있지만 그 우리가 가진 고민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구나. 그러니까 잘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으로만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주민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좋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도 지자체와 협업을 한다는 건 너무도 힘든 일이고 좀 지금 옥천에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는 고민들을 제가 그래서 읽었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찾아뵙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 주민들하고 찾아뵙었고요. 뭐 거기서 살펴본 사례 같은 거야 얼마든지 문헌 자료로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계신 마을에 계신 분들의 이 얼굴과 표정과 이런 걸 보면서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손꼽는 공동체 마을이 갖는 내공이라는 건 진짜 있는 거구나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뭔가 뭐 웬만한 일이 닥쳐도 일단 뭐 돌파할 것 같은 그런 내공? 네네네. 근데 물론 그 굉장히 강한 그 내공의 느낌에 사실 섞이지 못하면 튕겨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중심을 잡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 중심을 잡아온 사람들, 94년도부터 성미산 마을이 이제 어쨌든 그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20년이 넘는 그 세월, 이 마을을 읽어온 그 내공이라는 게 거기서 만난 분들의 표정이나 이런 데서 느껴져가지고 참 부럽다 그런 내공이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전엔 그 공간 중에서는 뭐 속지 않고 저는 그 소행주 주택이 굉장히 흥미롭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옥천의 사회주택에 이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여튼 저소득층 청년들 그리고 자립을 하고 싶지만 도저히 경제 여건이 안 되는 그러니까 한부모 가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독거 노인 가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너무도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놓인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사회주택이라는 것이 정말 이 옥천과 같은 작은 농촌 지역에 정말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도시재생 사업이 이제 공개로 추진되고 뭐 국토부 사업이 선정이 돼서 돈이 많이 들어온다면 저는 사회주택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분명히 왠지 옥천군도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미분양 아파트도 이렇게 많은데 무슨 사회주택을 또 만드냐 할 것 같은데 너무 다른 개념인 거거든요. 그렇죠? 너무도 다른 개념이고 이거를 필요로 하는 계층이 완전히 다른 거고 아파트야 짓고 싶은 건설업자가 짓는다고 하더라도 지자체가 관심을 둬야 하는 사람들은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주민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미분양 아파트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절절하게 이 정말 주거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주택을 지었으면 좋겠다. 예, 정말 1번으로 추진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네.
밥집이 1번입니까? 주택이 네, 1번입니까? 사실 주택이 1번입니다. 주택이 주택이 1번입니까? 딱 만들어지면 1층에 아, 밥집을 저절로. 문턱 없는 밥집도 사회주택 어, 1층에 네네네. 있었죠. 네. 사회주택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저도 사회주택, 그러니까 소행주가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의 네네네. 줄임말이잖아요. 저도 예전에 소행주가 지금 뭐 1호, 2호, 3호 시리즈로 쭉 나오고 있는데, 이제 혹시 이거 잘 모르시는 분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 게 사회주택이 꼭 형편이 어렵거나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만 하는 거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크고 작은 커뮤니티나 뭐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인들이 모여서 같이 주택을, 그러니까 같이 연립주택 형식으로 짓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사는 집이 있고 가는 1층이나 지하에는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들어간다던가. 그러니까 제가 꿈꾸는 사회주택은 이건 서울에는 많이 하는 방식이거든요. 아이를 키우는,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나 이제 한 가정, 편부, 예전 말로 편부, 편모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공동의 이제 주거 공간 같은 걸 마련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공간들이 있고 일정 평수를 딱 내놔가지고 공유 공간처럼 만드는데 그것이 이제 이런 공동 육아를 하는 분들은 주로 이제 작은 도서관이나 놀이터나 아니면 이제 같이 모여서 밥 해 먹을 수 있는 공간처럼. 그래서 저는 그런 사회주택이 만들어진다면 우리 동네에 꼭 입주하고 싶습니다, 군수님. 네. 그 번외로 저희가 지난 겨울에 동네 정리소 갔다 왔잖아요. 네. 그 동네 정리소 그것도 마포에 있죠. 있는 네. 거거든요. 좀 거리가 좀 떨어져 있으니 거기도 소행주, 네, 사회주택. 소행주인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사회주택입니다. 거기도. 사회주택이었던 네, 것 같아요. 소행주는 아니고 사회주택이고. 사회주택이었던 네, 것 같아요. 비슷한 개념으로 아까 언급됐던 금산군이 청년 사업으로 청년 쉐어하우스를 지금 세 네. 채 운영하고 있거든요. 세채나. 네, 세 채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금산에 2층 정도 되는 단독주택을 지자체에서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한 채의 청년 뭐 한 2-3명, 3-4명 정도씩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보증금은 아마 거의 없고 월세가 뭐 10만 원 미만 정도로 그렇게 쉐어하우스를 세 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참 별로 어려울 것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 옥천군이 하여튼 꼭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주사파님 같이 이렇게 늘 독립을 꿈꾸는 청년들이 네. 그런데 이제 집사하면서 그죠? 해와 네. 집사도 하면서 네, 진짜. 네. 친구들도 만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21세기에 대한 독립은 못하더라도 주거 독립은 네, 좀 네, 네. 할 수 있는. 아니고 미드 프렌즈 있잖아요. 프렌즈. 네, 사회주택 프렌즈. 아닙니까 그런 게? 왜 이게 프렌즈. 거실 공유하고 각자만 공유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오늘도 벌써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 도시재생 이야기 자체가 1시간짜리였는데 벌써 상중하로 나눠져 있고 이제 청주중앙동 얘기는 결국 오늘 못했잖아요. 네. 이제 청주중앙동 얘기는 또 다음 시간에 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들의 맥락은 기본적으로 옥천군 도시재생 사업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시작이 되는 겁니다. 도시재생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시재생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주민 모두가 옥천군과 함께 힘을 모아서 참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거버넌스, 협치 참 어려운 일이긴 한데 근데 어차피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국가 정책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또 시대 정신도 그렇게 가기 때문에 참 공무원들과 일반 주민이 같이 일하는 거 서로에게 피곤한 일입니다. 뭐 이제 와서 뭐 누가 더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서로 피곤하고 서로 저거 하지만 그래도 어떡하겠어? 헤어질 수는 없는 거 뭐 이렇게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좀 사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네. 선배님 네. 한가지 씨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나요? 하여튼 어쨌든 옥천군 도시재생 사업으로 꼭 했으면 좋겠는 사업을 하나씩만 좀 얘기를 해보시면 안 될까요? 이걸 또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네. 공부를 우리가 먼저 좀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도시재생 공부해 보니 네. 야, 이게 진짜 딱이다 이런 게 있으면 짧게 하나씩만 좀 다 얘기를 해가지고 네. 하나 너무 어려운데 딱 하나만. 네네. 하십시오. 네. 원래 주인장님 먼저 하셔야 되지 않나요? 네. 저는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과 광주 청소년 3D 센터가 합쳐져 있는 네. 그런 이제 아이들이 학교 담장을 넘어서서 공부 아니고요. 자유롭게 놀고 경험하면서 투닥투닥거릴 수 있는 그런 공간. 부모와 아이들이 같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우리 유미님은요? 저는 기승전 음악 소극장? 네. 네. 확실했었습니다. 네. 합주실이나 그런 것도 같이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저는 미세먼지 정확하게 생겨야 되나 상. 네. 이게 흡연자다 보니까 미세먼지랑 짬뽕이 되면은 치사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 치사율이 높아진다고요? 네, 그렇죠. 담배를 끊어 그럼 먼저 담배를 끝나고 쉬운 거부터 해결하세요. 둘째 이야기고 일단 첫째 미세먼지가 좀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돈도 많이 비교적 안 들어가니까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한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를 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그러니까 옥천의 중심에 문화와 그다음에 일상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우리 주인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 네,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네네. 그게 딱 하나 걸린, 청소년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약간 너무 넓으면 안 됩니다. 아니, 필요하면 여러 채 지으면 돼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공간들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들이, 그것도 좀 우리 옥천군의 중심에 좀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용이성 있는 그 자리. 저도 그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제가 괴산도 가보고 청소년 시설도 많이 가보니까 공통점이 그거예요. 어른들은 좋은 취지로 같이 모이자고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건 어떤 좋은 어른이든 오면은 애들은 그 이유 자체로 안 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럼 좀 갈라놔야겠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네. 어차피 삶 같이. 괜찮아, 마주 보면 돼, 마주. 그러니까. 마주, 쌍둥이 빌딩 하면 돼요, 쌍둥이 빌딩. 그래서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이게 지역 내 그 옥천의 중심에 있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네, 저는 이 도시생대학 운영을 해보니까 모두가 다 얘기하는 공간이 있어요. 모두가 다 저걸 해결하면 도시재생 사업은 성공했다. 네, 그게 뭐죠? 그 도립대 입구에 네. 10년 넘게 공사가 준다는데 건물.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이 모든 사업이 성공했다 하는 거는 모두가 기억이 남는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큰 거 한 방. 그렇죠. 큰 거 한 방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별로 그 생각 안 했었는데 모든 사람이 얘기할 때는 그만큼의 어떤 효과가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 옥천군이 뒤에 뭐 도시생계학 같은 거 아니면 그런 거 해결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도립대 앞에 정확히는 12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12년 됐나요? 12년 동안 공사가 중단돼 방치되어 있는 그 건물을 옥천군이 매입을 해서 지금 제가 들은 가장 좋은 의견 중에 하나는 평생학습원하고 국민도서관을 분리해야 된다는 의견이 좀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짬뽕이 돼 있으니까 도서관의 기능도 충분하지 못하고 평생학습원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평생학습센터로, 그래서 동아리 공간을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뭐 저희 공동체와 같은 비영리 조직들이 다 사무실을 가지고 입주하고 가령 이런 방식으로 해서 거기를 시작으로 김밥천국 사거리까지 사무물을 만드는 거죠. 네, 이거 한 100억이면 되지 않을까요? 좀 더 쓰지 뭐. 네. 뭐 그래서 100억 정도 누가 다 있잖아요. 좀 더 쓰지 뭐. 그 정도야. 사는 동안 그럼 참 편하게 사는 건데. 네. 우리 동네네. 우리 동네네. 자, 어쨌든 1시간 동안 옥천군 도시재생 이야기 두 번째 코너 시간으로 달려왔습니다. 서울 갔다 왔고요. 서울에 다시 짚어볼까요? 청년 허브, 혁신파크, 문턱 없는 밥집, 소풍 가는 고양이, 성미산 마을까지 굉장히 바쁘게 다녀왔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 아직 못다한 청주 중앙동 사례 이야기 좀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옥천군 도시재생대학을 하면서 정말 값지게 찾아내고 서로 만난 주민분들이죠. 그동안 전면에 등장하지 않았던 이제 주부 언니들, 이 언니들을 한번 불러볼까 하는데 언니들이 이제 부끄러움이 많아서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오실 것 같아요. 언니들을 모아서 옥천군 도시재생대학에 관련 이야기, 그리고 이 엄마들이 지역에 살아가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은 우리 열혈사제 정인기 씨 다시 한번 기념사진 감사드리고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열혈사제 재밌습니다. 진짜 꼭 본방 사서 하세요. 금토 드라마. 방송 링크 보내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락할 방법이 없네. 성미산 마을이라고 물어보면 알려주지 않을까? 연락할 방법이 없네. 한번 물어봐 주세요. 우리 거 한번 들어보라고 하세요.
아, 그럼 이 태그, 해시태그에는 정인기를 꼭 적어놔야 되겠다. 열혈사제 이렇게 적어놓고 해놔야 되겠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우리 정인기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기념한 의미에서 그 시크릿 가든의 그 남자 풀 버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타나 들어야지. 마무리니까. 실은 내 맘이지롱. 이게 내 코너니까 내 맘이지롱. 자, 모두 안녕! 내 눈앞에 나타내 가네요. 맞아요. 따라 불러야 되는데. 남자가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 남자는 열심히 사랑합니다. 매일 그림자처럼 그대를 따라다니며 그 남자는 웃으며 울고 있어요. 얼마나 더 너를 이렇게 바라만 보면 혼자 이 바람 같은 사랑, 이 거지 같은 사랑 계속해야 네가 나를 사랑하겠니? 조금만 가까이 와, 조금만 한 발 다가가면 두 발 도망가는 널 사랑하는 난 지금도 옆에 있어. 그 남자는 웁니다. 그 남자는 성격이 소심합니다. 그래서 웃는 법을 배웠답니다. 친한 친구에게도 못하는 얘기가 많은 그 남자의 마음은 상처투성이. 그래서 그 남자는 그대 널 사랑했대요. 똑같아서 또 하나 같은 바보, 또 하나 같은 바보. 한번 나를 안아주고 가면 안 돼요. 난 사랑받고 싶어 그대여. 매일 속으로만 가슴 속으로만 소리를 지르며 그 남자는 오늘도 그 옆에 있대요. 그 남자가 나라는 걸 아나요? 알면서도 이러는 건 아니죠. 모를 거야 그댄 바보니까. 얼마나 더 너를 이렇게 바라만 보면 혼자 이 바보 같은 사랑, 이 거지 같은 사랑 계속해